가을 석양이 유난히 붉게 타오르던 어느 늦은 저녁, 합강 나루터는 하루의 소란을 뒤로하고 서서히 정적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노을빛을 머금어 마치 거대한 용광로에서 방금 흘러나온 쇳물처럼 진홍빛으로 일렁였습니다. 이곳은 영남과 호서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기에 낮 동안에는 수많은 길손들의 발길로 닳고 다른 곳이었지요. 나루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 합강 주막이라 쓰인 낡은 간판이 저녁바람에 힘겹게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양에서 온 듯한 한 선비가 지친 기색이 역력한 걸음으로 나루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 남짓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고 품에는 작은 보자기를 마치 귀한 보물인 양소중이 안고 있었지요. 어르신, 혹 이 근처에 하룻밤 편히 묵어갈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선비가 늙은 뱃사공에게 묻자 노인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주막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합강 주막이 있소? 이 근방에서는 가장 크고 깨끗한 곳이지. 선비가 주막으로 들어서자 안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5쯤 되었을까 풍만한 몸매의 둥근 얼굴, 눈가에는 교태로운 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방이 있소. 되도록이면 가장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부탁하오. 내가 귀한 물건을 지니고 있었어. 아, 그러시군요. 염려 마십시오. 나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영이라 불리는 주모가 앞장서는 순간 덩치 큰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마흔은 되어 보이는 얼굴에는 험상궂은 흉터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늘 묵으실 손님이시라네. 이쪽은 저희 주막의 일을 돕는 행랑아범이랍니다. 마석두라고 하오. 주막의 굳은 일을 도맡고 있지. 나는 한지훈이라고 하오. 주모 월영은 그를 주막 가장 안쪽, 외따로 떨어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이 가장 조용하고 안전하답니다. 다른 손님들과 마주칠 일도 없어 편안하실 겁니다. 혹시 정말 귀한 물건이라면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월영의 말에 한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사실 귀한 물건이긴 하오만 워낙 중요한 것이라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소. 그러시군요. 하지만 저희 주막은 개업 이래 단 한 번도 손님의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답니다. 밤에는 저 행랑아범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지만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겠소.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녁상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월영이 나가자 한지훈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검푸른 강물이 깊이를 알 수 없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다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보자기 속 오동나무 상자, 그 안에서 한지로 여러 겹산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한지가 모두 벗겨지자 영롱한 청록빛의 아름다운 도자기, 고려청자 상가문학문 매병이 나타났습니다. 후. 이번에도 잘 해내야 할 텐데.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서둘러 청자를 다시 쌌습니다. 저녁상을 들고 온 월영은 정갈한 반찬과 함께 막걸리 한 병을 상 위에 올렸습니다. 나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보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사실은 주모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한 것 같소. 맡기는 편이 낫겠어. 아이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관증까지 써드리겠습니다. 월영이 가까이 다가앉자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향긋한 향내의 한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지. 어머나, 보물이라니요? 혹시 무슨 옥이나 비단 같은 것인가요?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청록빛의 아름다운 도자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촛불 아래 청자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설마 그 유명하다는 고려 청자인가요? 그렇소. 상가문학문 매병이라고 하오. 우리 집안이 고려 시대부터 대대로 물려받아온 것이지. 월영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리, 이렇게 귀한 물건을 방 안에 그냥 두시면 위험합니다. 요즘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주막이야 안전하지만 사람 일이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요. 하지만 이런 시골 주막에 물건을 맡긴다는 것이 아이고, 저희를 믿으십시오. 보관증까지 써드릴 텐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그 행랑아범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오.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정하겠소. 월영은 서둘러 마석두를 불렀고 잠시 후 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리께서 귀한 물건을 맡기실까 고민 중이시래. 자네가 직접 설명을 좀 드리게. 나리, 제가 이 주막에서 10년째 보관 일을 맡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지요. 보관증에 도장까지 찍어드리면 나중에 찾으실 때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한지훈이 청자를 보여주자 마석두의 눈이 순간 탐욕으로 번뜩였으나 그는 곧 표정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물건이로군요. 고려 청자 아닙니까? 젊었을 때 골동품상에서 일한 적이 있어 조금 압니다만 이 정도 물건이면 집 한 채 값은 좋게 될 겁니다. 이리 귀한 물건이니 더욱 조심해야지요. 우리 다락 보관함은 두꺼운 참나무로 만들었고 노쇠 자물쇠를 2개나 채우니 절대 안전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한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맡기겠소. 대신 보관증은 확실하게 써주시오. 물론입니다. 나리, 혹시 이 청자에 특별한 표시나 흠집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밑바닥에 아주 작은 금이 하나 있소. 자세히 봐야만 보일 거요. 네, 그럼 그것도 적겠습니다. 밑면에 미세한 금 있음. 본 주막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며 요구시 즉시 반환할 것을 서약함 이리 쓰면 되겠습니까? 좋소. 마석두가 도장까지 찍은 보관증을 건네자 한지훈은 꼼꼼히 읽어본 후 풍깁숙이 넣었습니다. 월영과 마석두는 청자를 정성껏 싸서 다락으로 올라갔고 불안한 한지훈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석두는 두꺼운 참나무 보관함에 청자를 넣고 자물쇠 2개를 채웠습니다. 이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리. 내일 찾으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한지훈이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월영과 마석두는 안방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월영아, 그 청자 봤지? 내 평생 그런 물건은 처음 봤어. 저것만 있으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주막 생활을 끝낼 수 있을 텐데. 그러게. 그 윤기나는 빛깔 좀 봐.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 여보, 우리 이번에 제대로 한탕 해보자고. 하지만 보관증을 써줬잖아. 내일 아침에 당장 찾으러 올 텐데. 여보, 내가 언제 실수한 적 있어? 보관증만 없애버리면 그만이야. 보관증이 없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지. 그건 그렇지만. 저 선비, 뭔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눈빛이 섬뜩하단 말이야. 당신도 참, 겁은 많아가지고. 병약해 보이는 선비 하나 못 당할까봐. 게다가 나한테 단단히 반한 것 같던데. 월영은 마석두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자, 당신은 지금 당장 투전판으로 가. 거기서 밤을 새우고 와. 내가 저 선비방에 술을 들고 가서 보관증을 훔쳐올 테니. 내가 꼭 가야 해. 저 선비가 당신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던데. 당연하지.
당신 같은 덩치 큰 사내가 주막에 버티고 있으면 저 선비가 경계심을 풀겠어? 행랑아범은 새벽까지 안 온다고 해야 안심하고 마음을 열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역시 우리 오령이는 머리가 좋아. 지금은 안 돼. 일이 먼저야. 어서 가. 이 일만 끝나면 실컷 해줄게. 마석두가 떠나자 어령은 거울 앞에 앉아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저 순진한 선비님, 오늘 밤 내 손바닥 안에서 노란하게 해주겠어. 그녀는 정성껏 몸을 씻고 가장 아끼던 비단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담근 약주까지 챙겨 술상을 들고 한지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월영은 숨을 고르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날이 주무시고 계신지요? 주모 월영입니다. 잠이 안 오실 듯하여 술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자다 깬 듯한 한지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곱게 단장한 어령의 모습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 날이. 저를 이렇게 문간에 세워두실 건가요? 그게. 밤이 늦어 남녀가 한 방에 있는 것은 에이, 나리도 참, 저는 이 주막 주인이고 나리는 손님이신데, 손님 시중 드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월영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주모, 혹시라도 행랑아범이라도 알게 되면 어쩐단 말이. 아이고, 나리. 그 사람 걱정은 마십시오. 지금쯤 저작거리 투전판에서 밤새우고 있을 겁니다. 새벽까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월영은 술을 따르며 한지훈에게 자신의 슬픈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실, 나리를 처음 뵙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월영이 슬며시 한지훈의 손을 잡자 뜨거운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월영이라고. 술기운과 교태에 취한 한지훈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월영을 끌어안았고 월영도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리, 불을 꺼도 될까요? 호롱불이 꺼지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지요. 월영은 한지훈의 옷을 벗기며 그의 품속을 더듬어 보관증을 찾았고 한지훈 역시 월영의 허리춤에서 보관함 열쇠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월영은 그의 속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발견하고 교묘하게 빼내 자신의 치마 밑에 숨겼습니다. 동시에 한지훈도 월영의 고쟁이 끈에 매달린 열쇠를 몰래 빼내 주먹에 꽉 쥐었지요. 헉. 잠깐, 변소에 좀 다녀와야겠어. 어머, 나리. 갑자기 변소라니요.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금방 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한지훈이 나가자 월영은 훔친 종이가 보관증임을 확인하고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밖으로 나온 한지훈은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밀랍 덩어리를 꺼내 훔친 열쇠의 본을 떴습니다. 좋아. 완벽해. 이제 다시 들어가서 마저 즐기면 되겠군.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한 채 새벽까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월영이 떠나자마자 한지훈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중얼거렸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가짜 보관증을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월영은 부엌으로 가 훔친 보관증을 불태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저 선비 놈이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겠지? 같은 시각 한지훈은 마을 대장간으로 가 복제한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막으로 돌아와 다락으로 올라가 보관함에서 청자를 꺼낸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강가 깊은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사실 한지훈은 사기꾼이었고 청자 역시 정교하게 만든 가짜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보관증을 들고 청자를 찾으러 가볼까? 청자가 없어진 걸 알고 당황할 저들의 얼굴이 눈에 선하구나. 하지만 그가 품을 뒤졌을 때 진짜 보관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보관증이 어디로 갔지?
설마 그 계집이 새벽녘 마석두가 돌아오자 어령은 득의양양하게 그를 맞았습니다. 당연히 성공했지. 보관증은 이미 제가 되어 날아갔어. 이제 저 선비가 아무리 떠들어도 증거는 없어. 잘했어. 그럼 이제 청자만 팔면 되겠군. 어서 확인하러 가자. 두 사람이 들뜬 마음으로 다락 보관함을 열었지만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청자가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여기에 넣었는데? 바로 그때 한지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모, 잠깐 뵐 일이 있어. 떠나기 전에 내 청자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오. 아래로 내려온 어령과 마석두는 태어난 얼굴의 한지훈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청자를 확인하시겠다고요? 그럼 먼저 보관증을 보여주셔야지요. 보관증이라. 이상하군. 분명 품에 넣어뒀는데 혹시 어젯밤에 떨어뜨렸나? 보관증도 없으면서 어떻게 확인을 하겠다는 거요? 보관증이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소이다. 그럼 내 청자를 훔쳐 팔아먹은 것이 아니오. 뭐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어젯밤에 변소 간다며 나가서 몰래 가져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게. 그러는 당신은 어젯밤 내 품에서 보관증을 훔쳐간 것을 내모를 줄 알았느냐? 세 사람은 서로를 도둑으로 몰며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잃어버린 것이 있었기에 누구도 물러설 수 없었지요. 당장 관아에 가서 너희들의 정체를 다 밝히겠어. 이 개만도 못한 놈이 우리를 도둑으로 몰다니. 마석두가 한지훈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격해지던 순간 마석두가 품에서 꺼낸 칼이 한지훈의 배에 꽂혔습니다. 한지훈은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을 죽였어. 어쩔 수 없었어. 이놈이 관아로 갔으면 우린 끝장이었다고. 빨리 도망쳐야 해. 두 사람은 황급히 짐을 챙겨 주막을 빠져나와 어두운 산길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험한 산길을 헤매며 도망치던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 탓이야. 사람만 죽이지 않았어도 이 고생은 안 하잖아. 뭐라고? 애초에 청자를 훔치자고 꼬드긴 게 누군데? 내년이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낭떠러지 근처에서 격렬하게 다투던 두 사람은 서로를 밀쳤고 결국 마석두가 중심을 잃고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은 어령은 공포에 떨며 산을 헤맸지만 결국 산적들에게 붙잡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늙은 뱃사공은 나루터를 찾은 한 양반에게 이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청자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소. 욕심이 욕심을 부르고 피가 피를 불렀을 뿐인 것을. 붉은 석양이 다시 강물을 물들였습니다. 합강의 물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지만 그 물속 깊은 곳에는 탐욕과 거짓, 그리고 피의 이야기가 영원히 가라